1과목 컴퓨터 일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보통신 일반과 컴퓨터 시스템 보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보통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 인터넷, 뭐가 다르지? 자, 그냥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정보통신이라고 정의는 이렇게 내릴게요. 자, 정보가 뭐였죠, 여러분? 정보는 컴퓨터에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했어요. 자료를 처리하여서 정보가 출력된다. 그래서 그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정보를 주고받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를 컴퓨터와 컴퓨터, 단말기와 단말기 간에 통신 회선을 통해서 그 정보를 송수신하고 제어하고 저장 처리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정보통신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 전송계, 데이터 처리계. 자, 전송계는 그 정보를 어떻게 주고받냐, 주고받는 기계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단말 장치, 신호 변환 장치, 통신 제어 장치 혹은 회선처럼 전송할 수 있는 기계적인 부분. 자, 그리고 처리계는요, 그렇게 정보를 주고받았어. 그 주고받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래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정보를 주고받는데 방향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정보를 주고받는데 전송 방향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어요. 단 방향은 한쪽 방향으로만 전송한다. 예를 들면 라디오나 TV예요. 그죠? 한쪽은 보내기만 해. 한쪽은 받기만 해. 라는 방향인 거죠. 반이중은 양쪽 방향으로 전송이 가능하지만 동시에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무전기. 자, 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들어야만 돼. 반대로 나는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면 말은 못 해요. 그죠? 그래서 동시에는 불가능하다. 전이중은 양쪽 방향에서 동시에 전송 가능합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방향에 따라서는 세 가지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의 구성 형태와 특징. 자,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어떤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 연결되어 있는 모양을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또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타형입니다. 스타는 중앙으로 집중이 된 형태예요. 별 닮았다고. 자, 스타형은 중앙 집중 방식이다. 자, 중앙에서 모든 걸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파악과 수리하는 거는 쉽지만 그 중앙 컴퓨터가 고장나면 전체가 마비된다. 그래서 오늘날은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자, 2번 트리형입니다. 자,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확장 계속 늘려갈 수 있는데요. 네트워크 구축은 쉬우나 확장이 많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래픽, 뭔가 부하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가중될 수 있다. 그럼 언젠가는 고장이 또 빨리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번 링형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목걸이처럼 반지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통신 제어가 간단하고 신뢰성이 높으나 이것 또한 문제 파악하는 거나 수리가 어렵습니다. 4번 버스형. 정말 버스 노선 닮지 않았나요? 그죠? 이 버스 노선 같이 생긴 아이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모든 네트워크 노드를 하나의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노드라는 말은 그냥 단말기 컴퓨터라고 생각하세요. 자, 연결되어 있고 케이블 종단에는 종단 장치가 있어서 확장 불가능하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 버스 타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종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운행을 한다. 그래서 이 종점을 늘리진 않을 거야. 하지만 이 노선 안에서는 늘릴 수 있어요. 더 많이 정류장을 늘릴 수 있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버스형의 특징은 요 끝 종단 장치가 있어서 종단 장치를 확장하는 건 안 된다. 요 안에서는 확장이 가능하지만 그런 특징이 있고요.
5번 망형입니다. 망은 이렇게 그물처럼 서로 막 얽히고 설키고 가지를 멀리 뻗어낼 수가 있는데요. 분산 처리 시스템이 가능하다. 자, 분산 처리는 우리 예전에 자료 처리하는 방식에서 정보 처리하는 방식에서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분산 처리는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다.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다 해서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어도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고, 제어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망형은 서로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정보통신망의 어떤 형태, 케이블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하는 형태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정보통신망의 종류, 아까는 어떤 모양의, 통신망의 모양을 봤다면은 이제는 종류가 되는데 처음에 나온 거는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규모에 따라서. 자, 근거리 통신망, 우리가 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랜. 랜은 어떤 규모냐면 한 건물 안에서만 우리는 데이터 전송 공유를 목적으로 연결된 통신망입니다. 한 건물 내에서 컴퓨터끼리 공유할 수도 있고요. 일명 와이파이 같은 무선 신호를 잡아가지고도 우리는 인터넷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무선 근거리 통신망 WLAN도 있답니다. 자, 한 건물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망 랜이고요. 이번에는 도시권 통신망입니다. 요 M이 메트로폴리탄, 그래서 맨은 도시와 같은 넓은 지역에서 이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이고요. 그 다음 광역통신망에서 W인데 요거는 와이드. 그래서 국가와 국가 혹은 더 넓게 대륙과 대륙 간의 그런 넓은 지역의 통신망을 얘기합니다. 자, 규모에 따라서 랜 건물이고요. 맨 도시고요. 웬 국가입니다. 자, 이제는 규모는 아니고요. 좀 특징별로 통신망을 또 나누기도 했는데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해서 벤이라고 하거든요. 자, 부가가치 통신망은 통신회선을 직접 보유하거나 아니면 그 통신회사에서 회선을 임대하여서 내가 사업자가 된다는 거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래서 부가가치 통신망은 회선을 임대하여서 라는 말이 있어요. 종합정보통신망은 ISDN은 여러가지 통신 서비스를 하나의 디지털 통신망으로 통합했다. 통틀어서 ISDN이라는 말을 또 한답니다. 자, 네트워크 접속 장비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집에서 혹은 우리 교육기관에서 인터넷을 한다면 이런 연결 장비, 기계적인 부분이 필요하답니다. 자, 이것도요, 키워드 핵심 단어를 보면서 딱딱딱 암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네트워크 접속 장비 중에서 일단 허브는 하나의 회선에 여러 대의 단말기가 연결할 수 있도록 여러 회선을 통합 관리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기관처럼 한 교실에 20대 이상의 컴퓨터가 있을 경우에 그 20대의 통신 회선을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자, 라우터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최적의 경로, 최적의 신호를 찾아서 연결해주는 장치이다. 일명 와이파이 공유기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적절한 신호를 찾아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인 거죠. 라우터고요. 게이트웨이는 출입구라는 또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출입구 역할이다.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출입구, 이제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역할이 되겠습니다. 브릿지는 다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해주는 다리냐면 동일한 두 개의 랜을 연결할 때는 브릿지가 필요합니다. 리피터는 신호 증폭기. 장거리 전송을 위해 신호를 재생시키거나 출력 전압을 높인다. 자, 와이파이 신호가 어디
가까운 곳에서는 당연히 신호가 잘 잡히겠지만 조금만 거리가 멀어지면 안 잡힐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거실에서는 우리 집의 거실에서는 신호가 잘 잡히지만 다른 방으로 옮겨가면 신호가 약하게 잡혀가지고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약한 곳에 리피터라는 장치를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리가 조금 멀지만 신호를 증폭시켜서 여러분이 인터넷 통신을 할 수 있답니다. 백본. 자, 백본은 등뼈 또는 척추라는 뜻으로 브랜치 랜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이를 연결을 하도록 설계한 고속의 네트워크. 자, 그 다음에 NIC. NIC 무슨 약자가 이렇게 많은지. 자, NIC는 일명 랜 카드를 얘기합니다.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내 컴퓨터에 이 랜 카드가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통신할 수 있거든요. 랜 카드 같은 말 이더넷 카드 라고 합니다. 자, 네트워크 접속 장비 살펴보았고요. 인터넷 관련 용어를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 관련 용어. 자, 미러 사이트. 미러는 거울이죠.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다른 여러 사이트에 복사해 둡니다. 그러면 만약에 접속자 수가 엄청 많을 때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버의 과부하 방지 및 또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미러 사이트. 포털 사이트. 관문이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 인터넷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종합 사이트. 예, 종합 정보 서비스 사이트가 되겠죠. 인트라넷입니다. 인터넷하고 좀 비슷한 이름이죠. 인트라넷은 기업 내부의 통신망으로 기업 내 전자우편, 전자결제 시스템을 인터넷 환경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사람들끼리만 뭐 메신저를 아니면 뭐 전자결제 부장님 뭐 사인해 주세요 라든지 이런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닌 외부에서는 이 통신망에 들어올 수 없어요. 보안도 좀 철저하게 되어져 있겠죠. 기업 내부의 통신망 인트라넷. 자, 그것을 확장한 엑스트라넷이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통신망으로 납품업체나 고객업체와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인트라넷을 좀 확대했다 보시면 됩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통신망으로 연결했다. 이고요. 엑스트라넷. 그룹웨어. 자, 그룹, 여러 사람이 공통의 업무를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예, 그룹웨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선 기기 뭐 전화일 수도 있고 컴퓨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스피커라든지 자동차 안에서든지 이런 무선 기기 간의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근거리 무선 접속을 우리는 블루투스라고 하고요. VoIP. 자, VoIP는 인터넷 전화입니다. 음성을 전송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M이 붙었습니다. MVoIP. M은 모바일, 그래서 무선, 예, 무선 인터넷 전화. 자, 또 텔레매틱스가 있습니다. 자, 텔레매틱스는 통신망을 통해 확보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교통 안내, 긴급 고난, 물류 정보 등을 제공하는 뭐 이동형 정보 활용 서비스다. 그래서 위치 정보도 알아야 되고요. 그걸 자동차와 결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치를 보고 교통 안내 혹은 물류 정보 등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텔레매틱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RFID. 자, RFID의 R을 볼게요. R. 라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얘기하거든요. 자, 이 라디오를 한번 생각해보면 전파, 무선 전파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물에 전자 태그를 부착합니다. 그 전자 태그를 부착하면 그냥 무선으로 인식을 해요.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데 그 무선 전파를 이용하여서 해당하는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물에 이런 전자 태그를 부착한다면 뭐 출입관리라든지 주차관리, 뭐 사물 식별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RFID. 자, 다음은 사물 인터넷이에요.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합니다. 자, 인간과 사물과 사물 간의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사물의 제어 및 정보 소통이 가능한 기술이다. 여러분이 뭐 가정에 있는 가전제품에 조명에 이렇게 인터넷 연결해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죠.
다음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웨어러블, 옷처럼 착용하는 거죠. 컴퓨터 칩이 내장되어 있거나 몸에 착용 가능한 형태의 정보기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기기가 인터넷도 할 수 있고 마치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착용 가능한 컴퓨터, 기계장치,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자, LBS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비슷한 GPS도 있잖아요. 두 개의 차이점은 GPS는 수신, 위치 정보를 수신만 할 수 있고요. LBS는 위치 정보를 송신도 할 수 있다. 송신, 수신 다 가능합니다. 자, 위치 기반 서비스 LBS. 여기서 잠깐 기업 내부에서 사용했던 통신망 기억하십니까? 예, 기업 내부에서 이메일이나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통신망 바로 이름이 인터넷과 비슷했죠. 예, 인트라넷이었습니다. 기업 내부에서는 인트라넷. 자, 다음 내용은요. 컴퓨터 시스템 보호입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을 하고 또 정보통신 자료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위험에 좀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뭐 보안에 취약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보화사의 뜻. 자, 정보화사의 컴퓨터와 통신의 발달은 지식 및 정보와 같은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뭐 정보화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나 또 개성과 자유를 중시함으로 나는 탈대중, 너무 대중에 묻어가지 않겠어. 자기 좀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규격화된 거 싫어해. 정해져 있는 틀에 맞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또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고요.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 컴퓨터 범죄가 증가하고요. 음란물이나 폭력물 같은 게 유통이 되고 또 개인정보가 누출이 되거나 혹은 현실 도피와 비인간의 초래, 정보 이용의 불평등, 그러니까 너무 또 정보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좀 그런 격차가 굉장히 벌어질 거예요. 자, 인터넷 부정행위입니다. 자, 인터넷에 그냥 우리는 뭐 해킹 이런 용어로 뭐 바이러스 저 정도로만 알 수 있을 텐데 그 행동 하나하나로 용어를 또 좀 구체화 시켰거든요. 이 인터넷 부정행위도 제가 파란색으로 해놓은 이 키워드를 보셔가지고 꼭 기억을 하셔요. 자, 일단 스니핑입니다. 스니핑은 엿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엿보는 거. 어떤 걸 엿보냐면 전송되는 정보요. 그걸 뭐 계정이나 비번 같은 게 되겠죠. 그런 전송되는 정보를 엿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엿보니까 뭔가 해치건 하진 않겠지만 엿보는 행위를 우리는 스니핑이라고 하고요. 스푸핑입니다. 스푸핑은 속임수란 뜻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위장한다는 뜻인 거겠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 나는 정상적인 거야. 나는 해롭지 않아 라고 위장하는 걸 스푸핑이라고 합니다. 웜이라고 하거든요. 자, 웜은 바이러스의 일종이라고 보는데 연속적으로 자신을 복제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계속 복제하다 보면은 언젠가 덩치가 어마하게 커지다가 시스템이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부하를 증가시키는 거고요. 트로이 목마입니다. 자, 트로이 목마도 약간 위장시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트로이 목마라는 이름 자체는 되게 위협적이진 않아. 그러나 내가 시스템의 다른 프로그램 코드로 위장하고 있다가 보안이 좀 허술하다 싶을 때 공격하는 거죠. 웜과 다른 점은 자신을 복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재부팅하고 파일 삭제하는 이런 행동을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장하는 그리고 보안이 허술할 경우에 공격한다. 자신을 복제하지는 않습니다. 트로이 목마였고요. 백도어. 백도어는 시스템 관리자의 편의를 위해서 시스템에 보안이 제거되어 있는 비밀 통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 통로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도어, 다른 말로 트랩도어라고도 합니다. 키로거.
키보드 할 때 키가 되겠죠. 그래서 악성 코드에 감염된 시스템에 키보드 입력의 내용을 내가 빼가는 거지. 예, 그런 걸 키로그라고 하고요. 피싱, 여러분 보이스 피싱처럼 인터넷으로 금융 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사기에 이용하는 부정행위, 피싱. 그 다음에 피기 베킹. 자, 여기서 피기가 우리 돼지 있잖아요. 피그의 아기 돼지란 뜻이야. 베킹은 어부바를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종료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경우에 그 타인이 불법적으로 올라탄다, 불법적으로 접근해서 행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인터넷 부정행위입니다. 자, 엿본다, 스니핑, 정상적인 것처럼 위장한다, 스푸핑, 자신을 복제한다, 웜, 그리고 위장하여서 침투하는데 자신을 복제하지는 않아요. 트로이 목마. 자, 그리고 보안이 제거된 비밀 통로, 백도어, 키보드에 입력하는 정보를 빼낸다, 키로거, 금융기관 사칭한 사기, 피싱, 그리고 정상적으로 종료하지 않은 자리에 자기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피기배킹, 이렇게 인터넷 부정행위였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보안 침해 형태입니다. 보안의 침해 형태는 4개로 나누고 있는데요. 가로막기, 가로채기, 변조 수정, 위조예요. 자, 만약에 데이터, 자료를 내가 지금 전송을 하고 있어. 자료를 주고받는다라고 봤을 때 이걸 막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료가 막 나에게 오고 있어. 나에게 오고 있는데 담벼락이 하나 떡 세워진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걸 사용을 못하죠. 그래서 정보의 가용성을 저해한다고 합니다. 가로채기. 자, 나에게 정보가, 자료가 지금 오고 있는 중에 막 오고 있는데 옆집 사람이 그걸 빼갔어.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가져감으로 해서 나는 비밀이 없어진 거죠. 기밀성을 저해합니다. 그 데이터를 가져가면서 도청도 하고 몰래 보게 되니까 기밀성을 저해한다. 변조 수정입니다. 어떤 자료가 이제 수정되는 거죠. 원래의 데이터가 아닌 다른 내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무결성, 정확하지가 않다는 뜻인 거지. 무결성을 저해한다. 위조입니다. 위조는 다른 사람이 보낸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데이터가 온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바로 위조, 마찬가지로 무결성을 저해한다고 합니다. 자, 보안, 침해 형태, 가로막기, 가로채기, 변조 수정, 위조였습니다. 방화벽. 자, 우리는 보안을 그러면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백신 프로그램을 하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할 건데 방화벽은 일단 윈도우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화벽은 이런 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에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램과 기계 부분적을 총칭한다.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패킷, 여기 패킷은 그 정보가 주고받아지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정보의 단위. 패킷은 엄밀히 체크하여 인증된 패킷만 통과시킨다.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올 때 막는다는 거죠. 인증된 것만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외부로부터의 침입은 막을 수 있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해킹은 못 막아요. 일반적으로 방화벽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안 장치의 구조와 보안 기능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다. 그리고 역추적 기능이 있어서 외부의 침입자를 역추적하여 흔적을 찾을 수 있거든요. 자, 방화벽에는 제가 밑줄도 그어놨지만 공통적인 글자가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그래서 이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불법적인 침입, 이걸 막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정보보호 서비스입니다. 자, 정보보호 서비스는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또 보완을 해준다는 거죠. 인증, 발신자가 본인 맞는지 확인한다. 접근 제어, 권한이 있는 사람만 이제 통과시키겠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비밀 보장, 부인 봉쇄, 보냈는데 어머나 안 보냈는데 라고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 정보를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보안 감사.
이런 내용이 정보보호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경로를 살펴보면요. 인터넷의 공개 자료실에 있는 파일 등을 통해서 내가 다운로드 받았어. 거기에서 감염될 수도 있고요. 혹은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무단 복제하다 보면 또 감염될 수도 있어요. 혹은 이메일이나 첨부 파일 등에서 감염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감염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은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를 한 후에 실행하시고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하시고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여러분 읽으면 안 됩니다. 읽지 말고 바로 삭제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자료들은 혹시 모르니까 항상 백업을 해 놓으세요. 외부 저장 장치에 복사본을 만들어 둡시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정보통신에 관한 거, 인터넷 관련 용어, 그리고 인터넷 범죄 행위라든지. 자, 그래도 요거는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관련 장비, 허브, 여러 회선을 통합 관리한다. 리피터, 신호 증폭기, 브릿지 2개의 랜을 연결한다. 라우터, 최적의 경로를, 신호를 찾는다. 게이트웨이, 다른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출입구 역할이다. 그리고 앞에는 언급이 안 되는데 모뎀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뎀은 통신을 위해서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를 변환하는 장치로 또 모뎀도 있답니다. 데이터 보안 침해 형태, 가로막기, 가로채기, 변조 수정, 위조. 이렇게 해서 우리 1과목을 마무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